라이트 하자고? 네. 아 그러지 않을까? 응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1학기 1당시 라이트. 응? 1학기 1학기 거 라이트. 왜 그거를? 네. 아니야 충분히 할 수 있어. 우리 어디까지 했지? 17번까지 했지? 18번부터 보면 되죠? 자 봅시다. 페이지는 120페이지. 우리 18번부터 봤지? 페이지 한번 펴봐. 그럼 5번 정비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계속 봤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 갈까요? 정비례 관계. 간단하게만 정비례 관계라는 거 이렇게 얘라는 거는 우리가 y는 ax 꼴이라고 생각했고 정비례 관계일 때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중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A가 양수일 때 특징들 쭈르르르 나왔었고 A가 음수일 때 특징들 쭉 나왔었지. 뭐 양수일 때라면 그림으로 따진다면 간단하게 오른쪽 위로 가는 거 0,0 지나야 되는데 0,0 원점 2를 지나면서 이제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였었고 음수였다면은 0,0 지나면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였었다. 네, 간단하게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유형 볼 건데 여기 유형에서 봐야 되는 거는 그림이 우리가 그려질 건데 그림 그려질 때 0,0을 지나면서 이렇게 살짝 누워 있을 수도 있고 0,0을 지나면서 다른 색깔로 조금 이렇게 세워지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 어차피 얘의 이름도 y는 ax일 거고 어차피 하얀색 그래프의 이름도 y는 ax거든. 근데 이 a 값이 다르다고. 근데 a 값을 볼 때 뭘 봐야 된다? 절대값을 본다. a의 절대값이 승현이 기억나냐? a의 절대값이 만약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네.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둘 중에 누가 더 큰데? 어? 하얀색, 노란색. 주황색. 그치? 뭐 주황색이 더 크죠? 그래서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하고 가깝다 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뭐 A가 아니라 다른 문자 B로 주어져가지고 누가 더 숫자가 크냐라고 해서 물어보면은 A가 B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죠. 이러기만 알아보고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18번이 딱 아까 말했던 폭에 대한 y축하고 가까운 거에 대한 거. 먼저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 얘들 중에서 y축에 가장 가까운 거를 구하래. 가까운 거. 그래서 1번 봤더니 얘는 y는 마이너스 4x. 근데 이걸 뭐 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바로 확인하자. 우리 바로 확인해가지고 이것만 가져오면 되겠지. 우리는 y는 ax에서 a 자리만 가져오자. 1번은 마이너스 4고 2번은 마이너스 2분의 5 3번은 4분의 1 4번은 2 5번은 3분의 10인데 우리가 딱 A만 가져온 거야. 여기 자리만 A만 가져온 거야. 가져왔을 때 우리가 절대값이 가장 큰 애들이 Y축에 가까우니까 절대값이 큰 애들을 찾아보면 되지. 얘 절대값 뭐 음수인 것만 바꿔주죠. 얘 4, 얘는 2분의 5. 그럼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야? 우선 4가 가장 커 보이니까 4를 기준으로 한번 봐보자. 4는 2번보다 2분의 5보다 크고 4분의 1보다 더 크고 2보다 더 크고 3분의 10보다 더 크죠. 그래서 4가 1번이 가장 Y축하고 가까운 녀석이야. 물론 그래프로 보자면 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겠죠. 음수인 그래프니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그러면 21번도 한번 봐봅시다.
21번을 봤을 때 뭐 y는 ax, 문자 다르기 bx, cx라고 나와 있는데 a, b, c에 대해서 대소관계라고 그래. 대소관계라는 거는 누가 더 크냐 작으냐를 구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먼저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인 bx랑 cx 얘네 둘은 b하고 c가 양수인 거지. b하고 c는 0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지. 양수. 근데 y는 ax 얘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니까 a는 음수인 걸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거 a라는 녀석 이 숫자는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a, b, c 중에서는 꼴등이죠. 숫자 가장 작은 애지 음수니까. 그 다음에 b하고 c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앞에서 했었지. b하고 c 둘 다 양수인데 누가 더 크냐를 봤을 때 앞에 있는 이 b랑 이 c 얘네 중에서 절대값이 누가 더 크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b가 더 y축하고 가까우니까 b가 더 크다. 양수인데 절대값도 크니까 답을 쓸 거면 b가 가장 크고 그 다음 c이고 그 다음 a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한번 찾읍시다.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2번이겠네요. 다음에는 22번. 22번을 보면은 정비례 관계 뭐 y는 ax 그래프가 있고 뭐 지나는 점이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해 보자. 우선은 y는 ax가 있는데 얘를 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뭐 간단하게만 그리면 어쨌든 원점을 지나고 직선인 거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 지나는 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점이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 점을 지난대. 그럼 이 점을 지난다는 소리는 이제 이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만약에 y는 ax라는 그래프이고 이 점을 1,1이라고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점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y는 1, a 있고 x도 1 해서 a는 1이다 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모든 우리가 지금 1학년 과정에서도 똑같은 거고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아. 모든 그래프가 있을 때 뭐 지금 우리 학년이 올라가면 그래프들 엄청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 뭐 이상하게 나오는 진짜 그래프들도 있어. 근데 모든 애들 그래프가 이제 위의 점이다. 얘가 어떤 점을 지난다 라는 거면은 무조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지? 그래서 22번 마이너스 4분의 1x y는 마이너스 4분의 1x가 있고 얘가 a, 마이너스 4를 지난대. 근데 얘를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그림을 생각할 필요는 우선 없어요. 어쨌든 얘는 정비례 관계이고 뭐 우리는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냥 직선인 그래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프가 이 점 뭐라 나왔지?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고. y자리에 마이너스 4 x자리에 a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고. 그러면 얘를 한번 해줘보자. 우리는 마이너스 4분의 1 a에서 a만 남겨둬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4분의 1을 없애줘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2항이라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마이너스 4를 전체에다가 곱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랑 곱한 게 좌변에 들어가겠고 얘는 a 이렇게 되겠지. 시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이제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 곱하고 얘도 마이너스 4 곱한다고. 그러면 a라는 녀석은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거 기억 잘해야 돼. 이제 모든 그래프들 많아요. 우리는 지금 1차 함수를 배우고 있는 거고 학년이 좀 올라가면은 2차 함수, 막 3차 함수 이렇게 배울 건데 거기에서도 똑같아.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그러면은 식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27번도 똑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유형 6번 봤던 거랑 비슷한 내용이야. 우리 정비례 관계 y는 ax 그래프가 있고 뭐 두 점을 지난대요. 두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8, b 얘네 둘을 지날 거래.
우리 아까 문제 앞에서도 봤듯이 어떤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 그대로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얘네 둘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이 점도 우리가 대입해서 식 하나, 이 점도 대입해서 식 두 개라고 생각할 건데, 우리 먼저 앞에 있는 숫자만 나와 있는 것부터, 문자보다는 숫자보다 쉬우니까 대입해보자. 얘를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쓸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1, x 자리에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a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1번에서 할 수 있는 거 a는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줘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좌변에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해줄 거기 때문에 얘들이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a가 나오는 거고, 좌변에 있는 것들은 여기가 그대로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a를 알았으니까 식이 조금 바뀌게 돼요. 얘가 y는 3분의 1x라는 식으로 바뀌게 돼요. 3분의 1x.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식을 쓰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식을 쓸 때 y는 3분의 1x에서 18,b를 대입할 거기 때문에 y 자리에 b,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18 들어가서 얘는 b 바로 나오겠네. 3, 6, 18에서 b는 6. 문제에서 뭐 나왔지? a 곱하기 b 구하라 했으니까 3분의 1이랑 6 곱한 거. 저거 쓰고 다 썼으면 31번 문제 먼저 읽어보자. 문제 좀 기니까. 봅시다. 문제 읽었지? 왼쪽 봐볼 때 뭐 문제에서는 뭐 이런 조건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A에서 B 여기 있는 점들을 긋는 거는 X축하고 평행하다 나왔고, Y축하고 이 선이 Y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를 P라고 나왔대.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쭉 봤을 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선분 AP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비가 2대 3이다. 우리 B대식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아직 안 까먹었죠? 그래서 비례식이란 거 AP하고 BP 길이를 봤을 때 얘네들이 2대 3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힌트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네 AP하고 BP의 길이들을 알면 우리가 좀 편해지는데, AP하고 BP의 길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A하고 P까지 길이 여기가 AP지. 근데 AP의 길이를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P의 어떤 좌표야? X좌표야, X좌표. P래. A의 X좌표. 대문자 A의 X좌표. 왜냐? 이 A라는 점은 이 점을 볼 때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X좌표야. X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Y좌표야. 근데 우리한테는 힌트가 나와 있죠? A라는 거에 X좌표를 주어지고 있어. 그럼 여기가 2거든요. 그러면 AP 여기 길이가 2라는 소리야. 그럼 우리가 바로 이 비례식을 보고 우리가 새로운 힌트를 얻을 수 있지. AP 대 BP가 2대 3인데 AP의 길이가 2래요. 그럼 BP의 길이는 자동으로 3이 돼야겠지. 비례식을 만족하려면. 선생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채연이도 T대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B의 X좌표도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여기 거리가 3인 걸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B의 X좌표 그럼 3이라 쓰면 되나? 안 되겠지. 왜냐? 거리가 3인 거지 왼쪽 방향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에요. X좌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바로 1번 먼저 구해봅시다. 바로 1번. 바로 1번을 구할 때 A의 좌표하고 B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A의 좌표 먼저 X좌표는 2이고 X좌표가 2인 걸 알았을 때 우리는 Y는 2X라는 이 선 그래프에다가 X를 대입하면 Y좌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2 곱하기 2 해서 Y좌표가 4인 거 알았어. 그러면 A라는 점의 좌표는 2,4. 그 다음에 우리 A하고 B가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쭉 그어져 있다 그랬지? A의 좌표가 2,4인 걸 알았으면은 B의 좌표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 X좌표는 마이너스 3이고 Y좌표는 똑같이 4만큼 올라가 있는 거잖아.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B의 좌표는 마이너스 3,4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B의 좌표를 알았을 때 우리가 두 번째 가로 2번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나와 있죠. 상수 A의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B라는 점은 마이너스 3,4야. 근데 이 B를 지나는 직선이 하나가 있죠. 얘는 Y는 AX래. 그러면 얘네들을 문제 풀 때 어떡하니? Y는 AX라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4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마이너스 3,4라는 거를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해주면 식이 성립을 한다고. 4는 마이너스 3이. 그러면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만 우리가 분모로 보내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라고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름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라는 그래프겠죠. 그것까지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32번 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식을 구하래요.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딱 문제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 그 다음에 얘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나는 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우리에게 지나는 점 뭐 3하고 마이너스 7이 보이는데 얘 가지고 이 점을 만약 대문자 A라고 놨을 때 이 점의 좌표를 알 수가 있죠. X는 3만큼 오른쪽으로 갔고 Y쪽으로는 마이너스 7만큼 아래로 갔기 때문에 3, 마이너스 7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3, 마이너스 7이라는 점을 지나는 녀석이고 이 직선의 이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어. 원점을 지나고 우리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 얘는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라고 해서 Y는 AX 꼴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지. Y는 AX라는 그래프가 3, 마이너스 7을 지나는 그래프래. 그래서 3, 마이너스 7을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마이너스 7은 3A.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들이 싹 다 비슷한 문제들이야. 정비례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걔가 지나는 어떤 점이 있을 때 대입하면 성립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35번 봅시다.
y는 2분의 5 x 그래프 위에 점 P가 있대. 근데 여기에서 x축과 만나게 수선을 그었더니 수선이란 말은 직각이 되게 그었다고. 이렇게 그었더니 q의 좌표가 6,0이었대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이름을 q 6,0이라고 써줄 수 있지. 그래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PO 여기 오니까 POQ 여기 넓이를 우리에게 구하래.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만 구하면 되죠. 그리고 나누기까지. 근데 우리 밑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6이라고. 우리 높이만 구하면 돼요. 높이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선 P의 점 좌표는 X 좌표가 6이고 Y 좌표는 뭔지 몰라.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모로 남겨둘까? 네모로 남겨뒀을 때 이 P라는 점이 우리가 딱 봤을 때 Y는 2분의 5 X라는 점을 지나는 점이래. 지나는 그래프래. 그래서 6,네모라는 거를 우리가 이 그래프에다가 대입을 해주자고. Y 자리에 네모 들어갈 거고 X 자리에 6이 들어갈 거니까 2분의 5 곱하기 6 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승희야 빨리 봐라. 그 다음에 얘들끼리 약분했을 때 2하고 6이 약분되면 3 남아서 네모는 15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P점의 좌표를 6,15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직각삼각형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의 높이가 15다라는 말이지. 그러면 넓이를 구할 때 밑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나누기니까 2분의 1까지 해준 거. 3이니까 뭐야? 45. 그래서 우리 넓이 구하라 했으니까 넓이는 45다라는 거 할 수 있다고. 이거 했으면은 39번 할 거니까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봅시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들 쭉 보면은 힌트들이 나와 있고 지금 A의 X좌표가 10이다라고 해서 A의 좌표 중에서 X좌표에는 12,네모다 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있지. 그럼 여기에서도 삼각형 AOB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해서 우리 직선을 Y는 AX라고 잡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1번하고 2번 구해봅시다. 먼저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겠지. A라는 점에 X좌표를 주어졌대. 그러면 우리는 O부터 P까지 길이를 알고 있는 거야. 여기의 길이는 12가 되겠고 여기의 길이를 12인 거 알았을 때 우리가 12,네모라는 거는 Y는 6분의 5X라는 그래프를 지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네모를 구할 수 있다고. 네모는 6분의 5에다가 12 곱한 거. 얘들끼리 6하고 12가 약분이 될 거니까 네모는 12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점의 좌표를 12,10이라는 것도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A부터 P까지 길이 여기로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의 길이는 총 10. 그래서 1번 삼각형 얘들은 어차피 직각삼각형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10에다가 절반인 2분의 1까지 했더니 얘들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은 60. 그래서 괄호 1번의 답은 60이 되겠고 그다음 2번 A 값을 구하래. 근데 여기 있는 Y는 AX라는 녀석은 우리가 좌표를 어느 정도 유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X 좌표가 12인 거는 똑같아. 왜냐? 우리가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 얘를 점을 C라고 해가지고 C의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X자리는 12가 똑같고
y는 ax에다가 x자리에 12를 대입했을 때야. 그러면 12a라고 쓸 수 있나? x자리에 12가 들어갔을 때 y는 12a 이렇게 나오겠지. 그럴 때 우리가 y는 ax라는 녀석이 여기 있는 넓이가 AOB 삼각형의 넓이를 1인분한다 했으니까 딱 정확히 30이라는 말이에요. 30.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자. 밑변의 길이는 12, 높이는 12a, 그 다음에 2분의 1까지 절반을 딱 했을 때 얘가 넓이가 30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줘 봅시다. 2하고 2 우선 약분한다고 생각해서 6이 될 거고, 그래 됐을 때 12하고 6 곱하면은 72a는 30. a라는 녀석을 구할 때 72분의 30으로 쓰면 되겠고, 얘들을 6으로 약분합시다. 6, 5, 30. 6으로 하면은 6, 1은 6에 6이 12 라고 해서 a는 12분의 5가 나오게 되겠네요. 세우다 됐어? 됐어? 너 또 막 반만 따로 쓰는 거 아니냐? 그치? 자꾸 적었는데. 답을 적을 때도 모른다는 거. 그 다음 우리 나갈 거는 반비례 관계인데, 반비례 관계 보는 거 살짝 앞에서 한번 설명하고 갈게요. 페이지 112페이지. 반비례 관계는 정비례 관계에 그냥 정확히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편하고, 그래프 자체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 같은 거 기억나니? 정비례 관계는 x가 1, 2, 3, 4라고 쭉 갈 건데, 얘들이 2배, 3배, 4배 이렇게 감에 따라서 y의 값도 우리가 대응되는 값도 2배, 3배, 4배 가는 거를 정비례라고 했었지. 근데 얘들은 조금 달라. y가 x가 1일 때 y가 60이라 친다면 x가 2배 됐을 때는 y는 2분의 1배라고 생각할 거예요. 30. 3배가 된다면 얘들은 3분의 1배, 20. 4배가 된다면 얘들은 4분의 1배, 15. 이렇게 되는 녀석들을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할 거야. x가 2배, 3배, 4배가 늘어남에 따라서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점점 작아지는 것들. 그러면 걔들에 대해서 우리 정비례 관계는 y는 ax라고 나왔었는데, 우리가 얘랑 좀 비슷하게 y는 x분의 a라고 할 거고, 당연히 a라는 점은 어떠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할 거고, 얘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래프 그림을 한번 봐봅시다. 정비례는 우리가 직선이었는데 반비례는 곡선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똑같이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를 봤을 때 반비례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요. 얘들 특징으로 보면은 어디를 지난다? 제1, 3, 4분면을 지난다 라고 생각할 거고, 뭐 굳이 특징이라 말하자면 뭐 곡선이나 다른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뭐 정비례 관계에서는 직선이었기 때문에 엄청 직관적으로 그냥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얘들을 보니까 이 점들 한번 봐보자.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볼까? 그게 무슨 말이냐? x가 증가한다는 말은 여기가 x축이니까 x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거든.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y 값들은 어떻게 돼? 점점 감소를 하지. 왼쪽에서 봤을 때 그렇죠. 우선 오른쪽도 봐보자. 오른쪽 봤을 때도 x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y 값은 점점 감소하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x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 값은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음수일 때도 그래프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고, 얘들에 대해서도 특징을 적는다면 얘들하고 어차피 비슷하게 적어보자. 제2, 4, 4분면이라고 당연히 곡선인 것도 똑같을 거고, 우리가 봤을 때 x좌표하고 y좌표들에 대한 관계를 봐봅시다. x좌표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게 대응되는 y값들은 점점 증가하죠. 얘 봤을 때도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좌표는 점점 증가한다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까지 봐보고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문제는 40페이지. 여기 저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조금 기억은 나니? 승현 기억나? 안 나? 처음 보는 것 같아? 채연이도 처음 보는 거니? 모르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40번.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반비례한다는 소리는 y는 x분의 a 꼴 이런 꼴이 나오냐라는 말이고요. 곱이 50인 두수 x와 y라고 나왔는데 1번 보면은 x하고 y를 두 개 곱했더니 곱이 50이래. 그럼 얘네가 반비례하는지를 알아보려면 무조건 y는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를 형태를 바꿔줘 봅시다. y는로 바꿀 건데 x가 그러면 나누기로 들어갈 거니까 분모로 들어가겠죠. 50분의 x분의 50. 그럼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 두 개 골라야 되니까 쭉 봐봅시다. 2번 둘레의 길이가 28이래. 가로와 세로. 그러면 둘레라는 거는 가로 2개, 세로 2개를 했을 때 28이라는 소리고, 얘를 조금 간단하게 식을 정리하자면 x 더하기 y가 14이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 됐네. 그 다음에 3번 전체 쪽수가 400쪽이래. 근데 하루에 x쪽씩 읽고 다 읽을 때까지 걸리는 수 y1이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x일 동안 x쪽을 y1 동안 읽는다 라고 생각해볼 때 얘가 전체가 40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똑같이 y는 이랑 바꿔줄 때 x분의 400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도 봐볼 거야. 너네 이거 우리 활용해서 식 세우는 거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4번 20% 소금물 X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승현아, 소금의 양 구하는 식 기억나니? 안 나요. 몇 번을 말해서 기억이 안 나요. 소금의 양 구하는 식 이거 외워야 돼. 너네 언제까지 뭐 계속 모른다고 할 수 없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짜리 그러면 100분의 20 여기에서 소금물의 양은 x 곱하기 x 했더니 얘가 y네요. y는 100분의 20x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아니야, 얘는 정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을 봤을 때 30리터의 물에 담겨있는 물통에서 매번 3리터씩 물을 빼는데, 그러면 x번호에 담겨있는 물의 양 y니까 식을 바로 써봅시다. 물의 양 y는 원래는 30리터의 물이 있었고 매번 3리터씩 물이 빠져나가니까 3x만큼이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1차 함수네. 그래서 여기서 땡. 식 쓰는 거 연습해야 된다고. 또 넘어갑시다. 여기서 나오는 거 문제에서 뭐 x가 2배, 3배, 4배 될 때 y값이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대. 그러면 얘가 그냥 우선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y는 x분의 a 꼴
여기를 만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x가 4분의 3일 때 y가 3이다 라고 나온 게 무슨 말이야? 이제 4분의 3,3을 지난다, 뭐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얘라고 얘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a라는 데서 구할 수 있겠지. y는 3, x는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a는 이라고 바꿀 거면은 마이너스 4를 곱해줘야겠죠.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래야지 4랑 4약분 더하기로 만들어지게 되지. 당연히 여기다도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럼 a는 마이너스 12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식이 좀 바뀌게 되지. 여기가 y는 x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앞에다 마이너스 붙일게요. 마이너스 x분의 12.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x가 2일 때 y 값을 궁금해 하고 있죠. 그래서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우리 y는 x 자리에 2 대입해서 마이너스 12가 분자니까 y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됐었니? 그 다음에 46번 봅시다. 이제 여기도 활용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수를 잘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잘 써야 된다. 자,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되지 마. 수업도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활용에서는 식을 쓰고 우리가 미지수를 잘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뭐 기체의 부피나 압력이 반비례한다라고 나와서 얘를 생각해보자. 기체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소리는 식을 쓴다면 압력분의 뭐 A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봤었지. 우리는 y는 x분의 a라는 꼴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는 기체를 y라고 볼 거고 압력을 x라고 볼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봐보자. 기체를 뭐 기체의 부피라고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y는 x분의 a인데 기체의 부피가 12세제곱미터인 거. 그러면 12는 그 다음에 기체의 압력이 4기압이래요. 4분의 a를 만족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문제에서 나온 것만 보면은. 그래서 얘로 알 수 있는 거, a라는 녀석은 4를 곱해가지고 48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럼 식이 바뀌겠죠? 얘가 식이 바뀌어가지고 y는 x분의 48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부피가 8세제곱미터인 이때 압력이 몇 기압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우리 기체의 부피를 y라고 한다 그랬지. 이 식에다가 y에 8을 대입하면 된다고. 그럼 8은 x분의 48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은 이제 방법대로라면 분모에 x가 있기 때문에 등식의 성질 여기에다가 x를 곱해줘서 x를 없애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좌변에도 x를 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좌변이 8x는 48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얘들을 약분만 해주면 되지. 8, 6에 48에서 x는 6.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8일 때 기체 압력은 6기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50번까지 해서 마지막으로 하자.
50번 1분당 60m의 물을 넣는 속도로 물을 채우면 4분 10초 만에 가득 차는 물탱크가 있대요. 그러면 이 물탱크에 2분 30초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그래서 얘를 보면은 뭐 1분당 넣어야 하는 물의 양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뭐 생각을 해봅시다. 우선은 1분당 60리터를 넣기 때문에 뭐 얘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선 1분당 X리터씩 넣었을 때 우리가 시간을 Y분 만에 넣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선 전체 물탱크 양이 있고 1분당 X를 넣었을 때 Y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1분당 Y리터씩 넣었다라고 하면은 얘가 전체 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얘를 이용을 할 거라고 1분당 X리터를 넣었을 때 Y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X 곱하기 Y가 전체를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양을 우리가 생각해 줘야겠네. 1분당 60리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총 4분 10초가 걸렸다고 생각했었죠? 그럼 전체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돼? 우리 이 4분 10초라는 거는 분으로 바꾼다면 4와 6분의 1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분당 60리터니까 60 곱하기 4와 6분의 1 뭐 이렇게 곱했을 때 전체 양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얘를 그냥 가분수로 씁시다. 6분의 15 얘를 계산했을 때 6하고 60이 약분될 거기 때문에 250리터 전체가 250리터야. 그러면 이 XY를 곱했을 때 전체가 250리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1분당 60리터가 들어가는 녀석으로 4분 10초가 걸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양을 알 수가 있고 우리 1분당 X리터씩 Y분을 넣는다라고 생각해버리면 X 곱하기 Y가 전체가 돼야 되는데 그가 250이라고 그러면 식이 바뀌게 되죠. 반비례식으로 되겠네. Y는 X분의 250이라는 반비례식이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물탱크에 2분 30초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대. 그러면 Y 자리에 이제 2분 30초를 의미하는 녀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2분 30초 얘를 분으로 바꾸게 된다면 2분의 5분 2와 2분의 1분 이렇게 되겠지. 그럼 Y 자리에 2분의 5를 대입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대입해 봅시다. Y 자리에 2분의 5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X값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분모가 X이기 때문에 X 곱하고 좌변에도 X 곱하고 그러면 식이 2분의 5X는 250 이렇게 되고 우리 이거 푸는 거는 쉽죠. 역수를 그냥 곱해라. 그래서 250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면 된다. 5랑 250은 약분돼서 50 그러니까 X만 해석은 100 그래서 1분당 100m를 넣는 녀석은 2분 30초 만에 다 채울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뭐 50번까지인데 50번 했으니까 49번까지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더 할까? 우리 다음 시간이 마지막이거든. 다음 시간에 조금 복잡하긴 한데